뇌를 파괴하는 흥분 독소, 이게 여러분 식단에서 제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도 이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암 자연치유백과에서 많은 중증 환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조미료 사용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그런데 차라리 옛날처럼 미원이나 뭐 다시다나 이런 식의 나 조미료야 라고 색깔이 분명하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샐러드 드레싱 또는 조미 뭐 육즙 뭐 이런 거 하여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간장, 된장, 고추장부터 싹 다 뒤에 표기물을 보시면 조미료의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예, MSG의 다른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가수분해 효소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미료의 다른 이름이 뭔지를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MSG, 특별히 아스파탐이 우리의 뇌세포를 어떻게 파괴시키는지,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질병으로 인도하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료, 그 맛있는 달콤함의 비밀이 무엇인지 바로 MSG, 아스파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흥분 독소라고 불리는 MSG, 아스파탐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대부분 아미노산으로 뇌에서 이 신경단위 뉴런에 반응해서 특별한 수용체인 뉴런에 반응해서 어떤 뇌신경세포를 파괴하도록 유도하는 물질이 뭐냐면 바로 MSG입니다. 여러분, MSG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사는 MSG가 대개 모든 조미료와 양념에는 MSG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 이유식에도. 자, 그래서 오늘 MSG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MSG는 시상 하부 안에 있는 혈뇌 장벽, 특별히 뇌를 둘러싼 액체와 혈액 사이의 막을 혈뇌 장벽이라고 하는데, 시상 하부 안에 있는 혈뇌 장벽이 약하신 분들은 이 엑사이토톡신이라고 하는 흥분 독소가 뇌로 들어가면, MSG가 뇌로 들어가면 이 뇌를 손상시키고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 MSG의 피해가 뭔지, 자폐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 패닉 디스오더 같은 공황장애나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무서운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 MSG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러셀 블레이록 박사가 그의 책 그 Excitotoxins, The Taste That Kills에서 간단하게 표현한 것처럼 바로 이 말 그대로 Excitotoxins, 흥분 독소는 글자 그대로 바로 뇌세포를 흥분시켜서 죽이는 독소. 이게 바로 MSG의 정체입니다. 자, 여러분, 쥐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쥐도 자연적으로 비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연적으로 비만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다이어트 콜라, 제로 콜라에도 MSG가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드시는 모든 음료에, 케찹에, 아이들 이유식부터 어려서부터 우리는 MSG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비만쥐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쥐가 태어나면 즉시 MSG 주사를 합니다. MSG는 췌장이 생산하는 인슐린의 양을 무려 몇 배나 늘려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드시면 맛있죠? 바깥 선생님들이 대개 집밥을 거의 못 드시고 바깥에서 식사를 하시다 보면 집에서 건강식으로 해주는 요리에 맛이 없다고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MSG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서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잘못되어 있는 미각이 돌아와야 합니다. 자, 이 MSG는 췌장이 생산하는 인슐린의 양을 무려 3배나 늘려줍니다. 그래서 비만증을 유발하죠. 그래서 비만쥐가 되게 합니다. 자, MSG는 시상 하부에 손상을 끼쳐서 비만이나 작은 키나 유성생식과 같은 어떤 그 앱노말적인 비정상적인 성장을 유도합니다. 또 뇌세포를 파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MSG의 특징이. 요새 여러분 뉴스 보면 좀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또는 친구가 뭐 남자친구 안 만난다 그랬다고 이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은 이유가 요새는 거의 새끼 다 이 밖에 밥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MSG처럼 뇌를 파괴하는 음식, 비타민 B 콤플렉스가 없는 음식들을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나 PTSD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여러 가지 정신장애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뇌를 구성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품성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려면 마음도 건강하고 멘탈 사인 하이, 바이탈 사인 하이, 소셜 사인 하이, 스피리추얼 사인 하이 하시려면 여러분이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MSG는 특별히 뇌세포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멀미나 구토, 편두통, 우울증 이거 카페인 중독에서 오는 증세들이기도 하는데 비슷하죠? 그리고 심장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불행하게도 이 MSG는 종종 다른 명칭으로 위장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MSG가 있다는 걸 분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냉장고에 있는 거 싹 다 꺼내서 한번 보세요. 뭐 무슨 간장, 무슨 된장 또는 무슨 조미료, 무슨 샐러드 드레싱 소스 한번 싹 보시면 오늘 MSG의 다른 이름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MSG의 몇 가지 유사 명칭이 있는데 바로 글루타민산염 인조고기 또는 글루타민산 효소 추출물 요렇게만 보시면 뒤에 이제 성분을 다 따지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중증 질환에 걸리고 나니까 이제는 먹는 거에 굉장히 예민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성분이 뭐가 들었나 이렇게 많이 살펴보십니다. 자, 그런데 다 좋은 천연식품인데 거기 독극물이 하나씩 꼭 들어있죠. MSG, 아스파탐이 꼭 들어있는 거 발견됩니다. 자, MSG의 또 다른 이름 글루타민산 효소 추출물. 와, 효소 추출물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성분이 같은데 보니까 MSG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젤라틴 효모 영양소 이거 뭔지 모르고 이게 얼핏 보면 젤라틴 효모 영양소 이거 뭔지 모르지만 몸에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요. 뭔지 모르고 엄마 이거 좋은 것 같았어요. 뭐 젤라틴 효모 영양소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MSG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가수분해 식물성 단백질 고추장에 많이 들어있죠. 고추장, 단장, 장 종류 여러분들이 사서 드시는 장 종류에 이게 그 부패를 막고 변색을 막고 맛의 풍미도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특별히 가수분해 식물성 단백질 이렇게 볼 때는 식물성이야 먹어도 되겠어.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수분해 식물성 단백질 역시 MSG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MSG인지 모르고 이것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현명해지셔서 내 건강을 해치는 이 MSG, 아스파탐 성분을 여러분의 식단에서 조금 제어함으로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모든 시중에 파는 뭡니까 이런 포테이토 칩 이런 것들 제가 감자칩 건강하게 먹는 방법 다 알려드렸죠. 또 이 라면, 수프, 햄버거, 스낵 종류들, 수프 종류들, 샐러드 드레싱 종류들, 특별히 GMO 식품들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난지염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골에 조그만 텃밭이 있으셔서 여러분이 드시는 거 이렇게 재배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요새는 씨앗 자체에도 이 유전자가 조작된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 인디안 돼지 감자처럼 유전자가 변종되지 않은 씨앗을 구해서 이제 농사하느라 그것도 참 저희가 바쁩니다. 자, 식품회사들은 MSG가 음식의 맛과 냄새를 증가시키고 상업적인 식품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뇌를 파괴하는 음식물 첨가제의 사용을 중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식당이 문을 닫으려면 MSG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MSG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집 식당 맛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MSG를 사용하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옛날에 제가 다큐를 보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다큐를 좀 잠깐 다음 컷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식료품,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물을 보면 모든 것에 거의 MSG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프나 과자칩이나 라면, 햄버거, 육수, 샐러드 드레싱, 옥수수 식용유, 조미 육즙 요새는 슈퍼에 가면 백화점에 가면 그냥 아예 다 조리돼가지고 데펴 먹기만 하면 되는 것들 있죠. 대표적인 MSG 함유 식품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금 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자, 아스파탐 역시 흥분 독소입니다. 엑사이더 톡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아스파탐인데요. 아스파탐은 서서히 지능을 파괴하고 순간적인 그래서 깜빡깜빡하시죠. 핸드폰 냉장고에 넣어놓고 잊어버리세요. 맞죠? 제 얘기입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이 막 이제는 막 치매기가 올 정도로 이렇게 기억력이 깜빡깜빡하시고 특별히 큰 수술을 하셨거나 출혈을 많이 하신 분들은 되게 기억력이 깜빡깜빡하십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아침마다 저한테 안경을 찾습니다.
그래서 맨날 안경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책이 그 방에 다 있는데 책이 하도 많으니까 맨날 못 찾아요. 왜 저는 아스파탐을 안 먹이는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serious dangers of 아스파탐에 대해서 이 아스파탐의 아주 심각한 위험 요인이 뭐냐면 왜 여러분들이 흥분 독소인 이 아스파탐, 이 젤라틴 효모 영양소나 식물성 가수분해 효소나 이름은 그럴싸한데 이 글루타민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MSG의 또 다른 이름들을 살펴보셨는데 왜 여러분의 식단에서 우리의 식단에서 MSG를 제한해야 하는가? 첫째, 오비스리 비만증을 유발합니다. 아까 뚱뚱한지 보셨죠? MSG가 들어가면요 식욕을 자극합니다. 미각 충출을 자극해요. 왜냐하면 뇌를 흥분시켜서 우리를 죽도록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MSG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MSG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첫째, 비만증을 유발한다는 거. 두 번째, 키드니 데미지, 신장의 손상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신장의 결석을 많이 만드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MSG의 활용입니다. 세 번째, 메타볼릭 신드롬, 비만과 함께 항상 동반하는 것이 메타볼릭 신드롬이죠. 대사증후군 이유입니다. 그래서 비만하신 분들은 다 대사증후군이 있죠. 이 메타볼릭 신드롬도 역시 MSG의 폐해입니다. 네 번째, 타입 2 다이아비티스, 제2형 당뇨병, 바로 대표적인 MSG의 폐해입니다. 다섯 번째, poor brain health, 이 뇌 건강이 아주 빈약하고 열악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MSG의 폐해입니다. 여섯 번째, 바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암을 유발하는 것이 MSG의 대표적인 케이스고, 일곱 번째, heart disease, 심장 질환을 유발하는데 MSG가 혈관을 계속 막도록 이 독소를 만들기 때문에 이 흥분 독소는 뇌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도미노 현상이 있어서 여러분의 혈관을 다 폐색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심장 질환을 유발하고 가장 MSG를 먹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복되는 데 있어서 켈리 터너 박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말기 암 환자들이 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천연 치료제를 활용하고 해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 가지가 이런 이 화학적인 이런 그 물리적인 천연 치료 요법을 활용한다면 일곱 가지는 뭐였냐면 뭡니까? 멘탈이 하이해야 합니다. 맨날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이걸 해도 자연치유를 해도 항암 안 하면 죽을까 봐 매일 불안해하시고 이런 가운데서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 혈압이 항상 일정한 호미오스테시스, 항상 혈압이 일정하고 뭐 항상 혈당이 일정하고 항상 이런 것처럼 혈압과 당뇨나 뭐 이런 체온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비가 온다고 내 마음도 꿀꿀해 우울해 비와 오늘 또 눈 온다고 오늘 내 마음 우울해 뭐 뚝뚝 떨어져 오늘 남편이 막 뚜껑 열리겠어 아 뚜껑 열려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맨날 뚜껑 열렸다 닫혔다 뚜껑 열렸다 닫혔다 맨날 압력솥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 계시면서도 확신이 없는 분들 있으세요. 종종 여러분들 대개는 다 아시고 오셨지만 이미 해볼 대로 다 해보고 계속 제발전이 타다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셔서 오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지만 자연치유가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신 분들이 쉬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많지만 아직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MSG가 많이 든 음식을 드시게 되면 이 mental disorder, 이 panic disorder처럼 이 공황장애 증세 요새요 지금 뭐 연예인들만 공황장애가 아닙니다. 요새 의료인들 대부분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 신경을 많이 쓰시는 여기 대개 보면 여기 주로 교수님들 죄송합니다. 교수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주로 많으시죠.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마음의 확신이. 문 선생님은 확신이 있으시죠? 건강해지실 수 있죠? 네, 저도 확신합니다. 멘탈 디스오더, 그러니까 정신질환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MSG의 음식이 뇌를 파괴하기 때문에 뇌를 파괴하는 흥분 독소, 이게 여러분 식단에서 제어가 되어야 합니다. 어티즘, 뭡니까? 자폐증이에요, 자폐증. 예, 자폐 참 제가 학창 시절에 딥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자폐증에 걸린 딥스. 사실은 엄마들이 산모가 임신 중에 식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스캔 떠서 여러분 몸을 볼 때 수은, 나비나 수은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던 생선 때문인 거 아시죠?
생선이 수은 중독과 납 중독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오메가3와 오메가6를 위해서 생선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생선에는 여러분 건강에 유익한 것보다 좋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 특별히 지방 수치, 메티오닌 수치를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게 생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의 염증을 많이 유발하죠. 그리고 이런 자폐증 걸린 아이들이 사실은 임신 중에 엄마, 산모의 식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임신 중에 MSG가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아이의 뇌가 굉장히 불안하고 그 다음에 자폐에 걸릴 위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의 식사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아스파탐 역시 강력한 흥분 독소고 서서히 지능을 파괴하고 순간적인 기억에 영향을 줍니다. 아스파탐은 국방석에서 뭐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무기는 뭡니까? 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게 무기입니다. 잘못된 음식, 병든 음식을 만드는 것은 무기입니다. 아스파탐은 뇌를 파괴하기 때문에 무기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 두 가지 아미노산과 메탄올을 가지고 만들어요. 실험에서 뇌에 대단한 독성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묵살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소프트드링크의 첨가제로서 공식적으로 승인이 되었죠. 특별히 이제 제로콜라, 다이어트 콜라, 우리 청년들이 많이 마시는 음료수, 탄산음료, 거기에 얼마나 아스파탐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FDA는 아스파탐을 먹었을 경우에 두통이나 어지러움, 멀미, 구토, 뇌졸중, 경련 또는 눈동자가 흐릿흐릿해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그런 많은 학회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죠. 예. 자, 마지막입니다. 자, 13 store-bought foods and products that contain aspartame. 아스파탐이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13가지의 어떤 보존식품과 제품들. 자, 그러면 아스파탐이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먹이는 이유식에 아스파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베이비 푸드 뭡니까? 이유식입니다. 베이비 푸드. 우리 아이들 이유식 거의 이렇게 병에 드는 걸 사서 먹이는 분들 많죠. 다이어트 소다, 다이어트 탄산음료. 아스파탐 다 들어있습니다. 껌 이건 아마 추잉껌, 씹는 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핫초콜릿, 코코아, 아스파탐 들어있습니다. 요거트 요플레,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의 호르몬성암을 유발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는 요거트. 블랙퍼스트 시리얼, 아침용 시리얼 종류들. 여기에 여러분들 설탕 없다고 좋아하시는데 무가당 좋아하시는데 사실 아스파탐 더 치명적인 아스파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슈가프리 케첩, 무설탕 케첩. 예, 설탕은 안 들어있는데 차라리 설탕이 100배 낫다는 것입니다. 뭐보다는? MSG보다는. 예. 잼이나 젤리, 푸딩 종류들. 우리 아이들 먹는 음식들이죠. 대표적인 거. 자,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왜 엄마 말 안 듣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굉장히 이게 ADHD, 이 아주 주의력이 아주 결핍되어 있는 아주 산만한 친구들. 엄마들이 어려서부터 그 간식을 달게 하고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는 이런 그 간식 종류를 매일 먹이니까 우리 아이들의 뇌가 어려서부터 파괴가 되는 겁니다. 플레이버드 워터, 이게 맛있는 음료들, 예. 또는 그 하드 캔디스, 딱딱한 사탕들. 이거 주로 우리 아이들 다 먹이던 것들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먹이던 것들. 밀 리플레이스먼트 쉐이크스 앤 바스. 식사 대용인 쉐이크 종류들. 단백질 음료 쉐이크로 많이들 드시죠? 죄송하지만 암 환자들 저녁에 이제 과일만 먹기 배고프다고 이 쉐이크 종류들 많이 드시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밀크바나 이런 다이어트 바 이런 것들에 그 다음에 페인킬러 진통제에도 아스파탐이 있습니다. 예. 또 뭡니까? 추어블 바이타민스 그 씹어먹는 그냥 비타민 애들이 잘 안 먹으니까 이렇게 씹어먹는 바이타민 있잖아요. 거기에도 바로 뭐가 들어있다? 아스파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뇌를 초토화시키는 아스파탐. 왜 여러분들이 뇌종양에 걸리고 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자폐증에 걸리는지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뇌가 불안한지 이걸 잘 고려하신다면 이제는 여러분 식단에 있어서 주부님들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나 강의를 잘하는 달란트가 한 달란트라면 요리를 건강 요리를 잘하는 우리 주 선생님이나 우리 김 선생님 같은 여러분들 전 선생님, 정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이 대단한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10달란트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natural sweeteners to use instead. 그러면 천연 감미료로 어떤 걸 대신 사용할 수가 있을까? 자, 그러면 이제 설탕도 이제 미네랄 훔쳐가는 도둑놈이라고 배우셨어. 근데 MSG는 설탕보다 더 심각한 걸 오늘 깨달으셨어. 자, 그러면 단맛을 내는 어떤 천연 감미료를 사용해야 할까? 대표적인 게 로헌입니다. 예, 생꿀이요. 생꿀. 이 가미되지 않은, 설탕이 가미되지 않은 첨가물이 없는 생꿀을, 그렇다고 아무리 꿀이 좋다고 해도 꿀은 성경에 보면 많이 먹지 말라. 예, 그래서 자연 맛을 즐기시는 게 좋고, 로푸드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메이플 시럽입니다. 꿀도 벌에서 왔기 때문에 동물에서 왔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제 메이플 시럽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푸드로 이제 빵이나 밀가루나 계란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건강한 쿠키나 빵을 만들 때 주로 제가 이제 메이플 시럽을 자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풍 시럽입니다. 단풍나무에서 온 시럽들, 코코넛 슈가, 코코넛 밀크에 들어있는 코코넛 슈가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pure fruits like apple, bananas and dates. 여러분 이 사과나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데이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로푸드 할 때 환우분들이 와, 이 단맛은 이거 진짜 너무 고급스럽고 환상적인 단맛인데요? 이 교수님 맨날 저보고 이 로푸드 하는 날만 기다리실 때가 종종 있으시죠, 교수님? 빨리 할까요? 고환상적인 맛이 바로 데이츠입니다. 대추야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추는 별로 맛이 없는데 이 대추야자가 데이츠는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추야자를 자주 활용해서 밀가루나 뭐 계란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건강 쿠키를 만드는데 제가 이제 3월달부터는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런 그 사과나 바나나나 데이츠와 같은 천연 과일 자체 그대로 여러분들이 단맛을 대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비만이나 뭐 신장 손상이나 또는 대사증후군이나 제2형 당뇨병이나 또는 뇌 손상을 일으키거나 암이나 심장질환이나 정신질환이나 이 자폐증과 같은 이런 모든 심각한 이 아스파탐의 위험을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없애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식단에 있는 MSG의 교묘한 비밀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MSG의 또 다른 이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마칠까요? 자, MSG의 또 다른 이름, 글루타민산염 인조고기 또는 글루타민산 효소 추출물. 효소 추출물이라고 깜빡 죽으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효소 추출물 하면 깜빡 죽으십니다. 자, 효소 추출물 주의하세요. 또는 젤라틴 효모 영양소. 건강하신 분들도 조금 좋지 않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중증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MSG. 가수분해 식물성 단백질. 가수분해 식물성 단백질. MSG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개미들이요. 설탕물하고 아스파탐을 넣는데 아스파탐은 아예 안 가죠. 음식으로 인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모든 뭐 된장찌개, 두부찌개, 김치, 샐러드, 뭐든지 아주 좋은 건강식에다 거기다 독극물을 한 방울 넣습니다. 예, 아스파탐 미원 한 숟가락 넣고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이거는 개미도 먹지 않는 죽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경훈 교수님, 영남대 생명공학부의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설탕과 아스파탐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설탕은 탄수화물이고 당이기 때문에 개미가 먹을 음식으로 인식하지만 그러나 아스파탐은 인간이 만들어낸 합성 물질이기 때문에 개미에게 미각 수용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MSG가 없으면 이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거. 그래서 우리의 미각이 좀 변화돼야 됩니다. 제브라피쉬는 유전적인 특성이 사람과 90% 정도 일치하는 물고기인데요. 인위적으로 고지혈증을 일으킨 제브라피쉬에게 아스파탐을 투여했을 때 심각한 헤엄 능력 상실과 두뇌 운동 능력 상실. 아까 보셨죠? 제브라피쉬가 MSG를 먹이고 났더니 얘가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모르고 막 헤매고 있는 거 보셨죠? 마치 술 취한 물고기처럼. 그게 바로 심각한 헤엄 능력 상실과 두뇌 운동 능력의 상실을 보여줬습니다. 이 결과는 비만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이 아스파탐을 섭취했을 경우에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희대 의학영양학과 교수인 이정민 교수님은 이제 아스파탐이 어떤 영향을 인체에 미치는가를 발표합니다. 아스파탐이 뇌의 암을 유발한다는 워싱턴 대학의 올리 박사님의 발표 때문에 상당히 영양학계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아스파탐은 대사 과정에서 메탄올과 프롬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유해성 물질, 암으로 유발하는데 치명적인 작용을 하는 이 유해성 물질로 전환이 됩니다. 이러한 유해 물질들이 사람의 신경계와 뇌세포의 활동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하셔도 거기에 이 인공적인 감미료나 합성 감미료
MSG나 아스파탐을 사용했을 때 우리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제 내 건강의 현주소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죠. 이제 내가 아프고 나니까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참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또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좀 한 가지 또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아가 죽지 않은 18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 가운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지연 씨나 연지 씨는 아시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끄떡끄떡 하시는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 in Christ, 영어로 in 그리고 out, 이게 뭡니까? in은 안에 있고 out은 밖에 있는 거죠. 자, in Christ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나는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내 자아가 팔팔 살아가지고 계속 뚜껑이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가 자아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문 밖에 계시는지, 인인지 아웃인지 한번 나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아가 죽지 않은 18가지 증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 18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가? 1번,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를 좋아한다. 2번, 야망을 버리지 못하며 남에게 받는 부당한 취급을 도무지 견디지 못한다. 씩씩 올라옵니다. 3번,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긴다. 4번, 진리와 아무 상관없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5번, 자신이 모든 일을 주관하지 않는 한 동료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 6번,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진다. 이 나르시즘은 진짜 못 고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르시즘. 근데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르시즘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7번째, 자신은 항상 남보다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도취된다. 왕자병, 왕비병 많죠. 8번,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꼭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식사 때 우리 주방침들이 누구를 놀렸습니다. 꼭 생색을 내시는 분이 있다고. 9번, 그가 가는 곳마다 투쟁이 생긴다.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이 가면 꼭 이간질을 해가지고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부류가 아닌지 나를 좀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번,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지 않는다. 내가 곧 법이에요. 11번, 항상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12번,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나타내려고 애쓴다. 13번, 사소한 일에도 까다로운 규칙과 법칙을 만들고 싶어한다. 14번,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추구한다. 15번, 분노, 거칠음, 인내치 못하는 정신을 드러낸다. 이거 사단의 정신이죠. 16번, 시기와 질투의 정신을 버리지 못한다. 이거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17번, 다른 사람과 마찰이 생겼을 때 자신을 동정한다. 항상 싸우고 나면 나만 불쌍해. 착한 내가 참아야지. 18번,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성경 말씀보다 위에 놓는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니면 문 밖에 모셔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초청받은 교회에 사택에서 주무시게 됐어요. 그들의 방의 벽과 천장에는 예수님의 초상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딸은 침대 위에서 거울에 비친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엄마! 거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침대 위에 일어나서 뻘떡 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이 그 그림과 거울 사이에 비쳤더니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도로 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러기를 몇 번 반복하던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엄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는 내 모습을 볼 수 없고요. 내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 자아가 팔팔 살아있는지 나를 진단하셔서 건강한 여러분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